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새로운 예고편은 이 영화가 올해 최고의 히어로 영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화의 엄청난 스케일과 감동적인 설정들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는데요. 모독의 정체가 마침내 루머대로 옐로우 자켓으로 공개된 것도 흥미로웠고, 이길 수 없다면 같이 패배하겠다는 앤트맨의 용기도 정말 소름 돋게 좋았습니다. 제가 올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는 바로 정복자 캉 연대기. 정복자 캉이 어벤져스 캉 다이너스티의 메인 빌런인 것은 일찍이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어벤져스 시크릿 워즈의 비욘더인 캉의 바리언트가, 즉 캉의 바리언트가 비욘더라는 것이죠. 좀 당황스러운 설정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아무튼 메인 빌런으로 나온다는 루머도 최근에 나온 상황이라서 캉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 더 멀티버스 개봉 시즌에 캉의 기원과 스칼렛 위치와의 악연을 소개한 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 대망의 일부는 바로 캉의 데뷔작입니다.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의 악당으로 데뷔해서 어벤져스의 대표 숙적이 된 마블 코믹스의 인기 악당입니다. 또한 그는 판타스틱 4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실명이 나다니엘 리차즈, 즉 미스터 판타스틱 리드 리차즈의 아버지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정상 또 발매 순상 그의 최초 데뷔는 사실 판타스틱 4 타이틀에서였기 때문이죠. 이는 판타스틱 4와 어벤져스 타이틀 모두 당시에 작가 잭 커비와 스탠리가 만들고 집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래에서 온 시간 테러리스트로서 설정이 복잡하고 여러 버전의 캉이 있는데요. 그 복잡함의 첫 출발 1963년 판타스틱 4 19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앨리시아 마스터즈입니다. 이 여성은 맹인 조각가로 판타스틱 4의 멤버 싱을 사랑하고 다른 멤버들과도 친분이 두텁습니다. 다른 하나는 닥터 둠의 타임머신인데요. 닥터 둠이 데뷔한 판타스틱 4 5호에서 등장한 이 타임머신은 닥터 둠이 만든 것으로 모양 때문에 타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닥터 둠은 이 타임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타스틱 4를 제압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 그냥 자신의 기지에 방치하고 새 걸 만드는데요. 19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미스터 판타스틱은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연구하던 중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눈이 먼 파라오를 고친 명약의 존재를 확인하고 앨리시아를 이 약으로 치료해주기 위해서 과거로 가서 이 약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닥터 둠이 타임 플랫폼을 버리고 간 곳에 돌아가서 시간여행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로 간 이들은 라마투스의 부하들에게 발견되고 파라오 라마투스 앞에 끌려옵니다. 라마투스는 판타스틱 4에게 자신이 AD 3000년에서 온 시간여행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라마투스는 3000년에는 전쟁도 모험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라서 굉장히 지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상이 쓰던 타임머신을 발견해서 그 기술을 자신이 재해석해서 새로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왔다고 스스로 밝히는 데요. 그는 과거로 오면서 부작용으로 잠시 시간을 잃었으나 타고 온 우주선에서 나온 어느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었고 그 뒤에 그 시대를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자신이 시각을 잃었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미래의 판타스틱 4가 이를 발견해서 시간을 여행해서 고대 이집트로 와서 파라오가 된 자신과 대면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판타스틱 4는 라마투스의 특수강선에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수자는 라마투스의 왕비로 나머지는 노예가 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싱이 이집트 태양 앞에서 평범한 인간으로 변하는데요. 그 결과 그는 수갑이 작아져서 탈출할 수 있었고 수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래대로 싱으로 돌아가는데요. 싱 덕분에 풀려난 판타스틱 4는 이후에 혁명을 일으키며 라마투스를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라마투스는 자신의 우주선 타임쉽으로 도망치는데요. 판타스틱 4는 라마투스의 타임머신인 스핑크스를 누비면서 그를 찾다가 함정에 몇 번씩 빠지는데요. 다행히 잘 피했지만 이미 라마투스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스핑크스는 그저 타임쉽의 거치장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마투스 마지막으로 준비한 함정은 스핑크스 내부를 폭발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판포는 잘 피했고 이래서 스핑크스가 역사의 유물로 남았다는 설정입니다. 판포는 그 덕에 우주선에서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찾아내고 타임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타임 플랫폼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까지 수송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앨리시아에게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 수많은 후대 마블 코믹스 스토리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참 뒤에 어벤져스 웨스트 코스트라는 팀이 만들어지고 이 특정 시간대에서 잠시 활약을 했다던가 싱이 갑자기 인간으로 변한 것이 사실은 이 시기로 온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으로 싱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후대에서 설명을 한다던가 혹은 라마투스에 저항한 반란군 중에 엔사바놀 즉
아포칼립스가 있었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이후에 라마투스는 판타스틱 4 애니얼 2호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정복자 캉 라마투스의 두 번째 등장인데요. 라마투스는 도망치다가 하필 시간폭풍에 휘말려서 현재 시간대에 태양계에 오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판타스틱 4에게 패배한 닥터돔을 만나게 되고 그를 구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닥터돔도 흥미롭게 그 주장을 생각하는데요. 당장 판타스틱 4 19호에서도 라마투시 닥터돔의 후손이거나 미래의 닥터돔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작중에서 판포의 입을 통해 나오기는 했습니다. 라마투스는 닥터돔을 지구로 돌려보내주고 사라집니다. 훗날 설정으로는 애니얼 2호에서 나온 시간폭풍은 훗날 어벤져스 269호에서 캉의 미래인 이모터스가 만든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모터스가 이 시기에 라마투스를 방해해야지 라마투시 훗날 결국 이모터스가 되기로 다짐하게 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복잡한데요. 복잡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캉의 데뷔작 캉과 라마투스의 세 번째 등장 어벤져스 8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판타스틱 4 애니얼 2호는 1964년 7월에 나왔는데요. 같은 해 같은 달에 어벤져스 8호도 발매가 됩니다. 미군을 공격하면서 나타난 정복자 캉은 오직 지배자하고만 이야기하겠다면서 장군들에게 거들먹거리고 미군은 어벤져스라도 부르는데요. 어벤져스도 제압을 당하자 미국 정부가 마침내 대표를 파견합니다. 캉은 그에게 자신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는데요. 판포 애니얼 2호에서 라마투스는 닥터돔을 만난 뒤에 닥터돔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3000년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작동으로 1000년 뒤인 4000년에 도착하게 됩니다. 4000년은 매일 전쟁만 하는 시대라서 3000년에 만들어진 최첨단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고 그저 쏘기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마투스는 이 시기를 정복하기로 하고 정복자 캉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고 이 시기의 무기 기술로 새로운 코스튬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복자 캉의 기원이었습니다. 캉은 몇 주 만에 전 세계를 쉽게 정복했는데요. 머지않아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세상의 왕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더 가치 있는 기록을 세우고자 새로운 타임머신 타임쉽을 만들어서 1960년대로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벤져스는 이렇게 캉이 주저거리는 때를 노려서 캉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앤트맨, 이 당시에는 자이언트맨이었죠. 앤트맨의 공격을 시작으로 토르까지 모두 실패했고 캉은 손쉽게 어벤져스를 제압합니다. 캉은 정부 대표에게 24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와스프만이 탈출할 수 있었고 그녀는 어벤져스와 절친한 일반인 소년 릭 존스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릭은 캉을 숭상하는 척하면서 캉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맹세합니다. 캉은 최초의 노예들을 반기며 일을 시키는데요. 이때를 노려서 릭은 고의적으로 실수를 해서 캉의 시선을 유도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벤져스를 탈출시켜서 캉과 싸우게 되는데요. 와스프가 캉의 무기를 훔치고 토르가 캉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자이언트맨이 캉의 무기로 캉을 공격하면서 캉의 파워수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캉은 다양한 비례 무기들을 소환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언맨이 캉이 마지막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리펄서 빔으로 막습니다. 분개한 캉은 마지막으로 방사능을 방출하지만 캡틴이 방패로 멤버들을 지키고 토르가 뮬리르로 그 방사능을 더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캉에게 반대로 보냅니다. 캉은 결국 후퇴하고 시간대로 도망치는데요. 캉의 첫 번째 데뷔작인 어벤져스 8호에서부터 이미 판타스틱 4에서 데뷔한 라마투시 자신의 정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실 중간 과정이 후대에 추가가 된다는 것인데요. 어벤져스 8호에서는 판포 애니얼 2호에서의 닥터둠과의 만남으로 바로 정복자 캉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후대 작품에서는 닥터둠과의 만남으로 라마투스는 사실 스칼렛 센츄리온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설정을 합니다. 좀 더 닥터둠과 비슷한 외모의 디자인이죠. 그래서 라마투시 스칼렛 센츄리온이 되는데요. 하지만 스칼렛 센츄리온도 실패하면서 어벤져스 8호에 나온 것처럼 3000년으로 가다가 4000년에서 정복자 캉이 되었다고 설정을 합니다. 정복자 캉의 다음 출연은 어벤져스 11호에서였습니다. 당시 아이언맨은 실종 중이었는데 미래에서 이를 지켜본 캉이 이때를 노려서 어벤져스를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들어서 어벤져스 내에 멤버로 침투시키는데요. 로봇은 아이언맨의 위치를 안다며 어벤져스를 함정으로 유인시킵니다. 그러나 실제 스파이더맨이 나타나 어벤져스를 도와주고 정복자 캉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복자 캉의 진짜 다음 출연은 어쩌면 어벤져스 10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벤져스 10호에서 정복자 캉의 미래 버전인 이모터스가 데뷔를 했기 때문이죠. 어벤져스 9호에서 어벤져스는 마스터즈 오브 이블과 싸웠습니다. 바로 다음 화인 어벤져스 10호에 이모터스가 마스터즈 오브 이블의 합류를 희망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모터스가 시간의 지배자, 림보의 지배자라고 나오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림보는 연옥이 아니고 시간적인 림보로 시간 그 자체의 외부에 있는 시간이 없는, 그래서 시간 여행에 주로 쓰이는 공간입니다. 이모터스는
릭 존스를 납치해서 어벤져스를 분열시키는데요. 캡틴이 일당백으로 어벤져스와 싸우고 가까스로 그런 캡틴을 진정시킨 어벤져스가 이제 다시 힘을 합쳐서 이모터스에게 향합니다. 이모터스는 그제서야 함정에 잘 들어왔다면서 골리앗, 멀린, 헤라클레스를 소환해서 차례로 자이언트맨, 아이언맨, 토르와 싸움을 붙이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이모터스는 패배가 부끄러웠는지 캡틴을 과거로 납치하는데요. 남은 어벤져들은 이때 나타난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상대합니다. 전투 후유증으로 어벤져스가 약해진 상황에서 과거에서 릭 존스를 구하고 온 캡틴이 돌아와서 어벤져스를 구해줍니다. 캡틴은 과거에서 군대를 쓰러뜨리고 릭을 구하는데 이에 이모터스는 약속한 대로 캡틴을 다시 릭과 함께 현재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마스터즈 오브 이블은 패배하고 이모터스는 엔딩에 나오지도 않은 채 10호가 끝나게 됩니다. 이후 이모터스는 1974년 자이언트 사이즈 어벤져스 2호와 3호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전복자 캉 라마투스의 미래 버전임을 밝힙니다. 10년 만에 스쳐 지나가는 악당 이모터스가 중요한 기원을 갖게 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훗날 설명되기를 10호에서 이모터스가 소환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실존 과거 인물이 아니라 이모터스의 잡졸들인 스페이스 팬텀이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스페이스 팬텀은 림보에 너무 오래 머무른 이들이 기억을 잃고 변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생물이나 무생물과 똑같이 변신할 수 있고 변신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초능력도 어느 정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아니 문제는 이 스페이스 팬텀은 이미 어벤져스 2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시간대적인 림보라는 개념도 같은 이슈 2호에서 나왔습니다. 어벤져스 2호에서 나온 스페이스 팬텀은 판타스틱 4의 스크럴처럼 그저 지구를 침공시키려는 변신 외계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A라는 존재로 변신하려면 A를 림보라는 공간으로 텔레포트 시키고 그제서야 A가 되는 방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헐크로 변신한 어느 스페이스 팬텀이 어벤져스와 싸웠는데요. 토르로 변신하려고 하지만 신의 권능까지 따라할 수 없었던 스페이스 팬텀은 오히려 역효과로 림보로 튕겨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헐크는 탈퇴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만에 팀을 나간 헐크는 바로 다음 호인 어벤져스 3호에서 네이머와 힘을 합쳐서 어벤져스와 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배한 네이머가 어벤져스 4호에서 화가 난 나머지 어느 유니트들의 의식을 망치는데 그 깨진 얼음 조각에 캡틴 아메리카가 있었고 이걸 어벤져스가 발견하면서 그렇게 어벤져스에 캡틴 아메리카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벤져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후대의 어벤져스 작품에서 스페이스 팬텀의 림보가 곧 이모터스가 지배하는 바로 그 림보고 스페이스 팬텀은 외계인이 아니라 림보의 특이한 존재로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대 설정으로 이모터스는 왜 어벤져스 2호 작중 시기에 스페이스 팬텀을 지구로 보내서 어벤져스와 싸우게 했던 걸까요? 나중에 이모터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벤져스를 미리 해체시켜서 릭 존스와 스칼렛 위치를 쉽게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벤져스 연재가 막 시작된 1963년에 당시의 독자들은 몰랐겠지만 후대에 추가된 설정으로 지금 보자면 전복자 캉은 어벤져스 창설 초기부터 어벤져스를 방해한 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 연재 중 2호, 8호, 10호, 11호 모두 전복자 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전복자 캉의 연대기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캉의 데뷔작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데뷔만으로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캐릭터입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후 연대기는 얼마나 어지러울지 걱정이 되는데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복자 캉의 연대기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